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ay you got me fiend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I'm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e ain't gotta go outside. Two-step in the rain, wake up by my side. Don't care what your friends think. Oh, you just my type. Oh yeah, she know the deal like an old script. You ain't the first to really sell that shit. Champagne with the roof gone. Bump this jam back in Tucson. Think I got to get a move on. Never had much to lose, but you could do better with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츠 EQC를 시승할 건데요, EQC를 그냥 쏘카로 하루 빌려서 타볼 건데요, 24시간 하루 쿠폰이 생겨가지고 쏘카 광고도 아닙니다. 대여 정보 보시면 네 보이시죠? EQC, 벤츠 EQC 전기차 주행요금이 킬로미터당 50원이 들어간대. 이게 뭔 소리야. 배터리 잔량을 50% 이상으로 충전하여서 반납을 안하면 충전 재반 비용이 결제되고, 충전 재반 비용이 15,000원이래요 15,000원. 쿠폰으로 이거 대여료는 공짜니까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2시, 지금 11시인데 지금 속초입니다. 근데 2시부터 해서 불러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루 이용이 11만 3천원이긴 한데, 아니구나, 16만 5천원이구나, 24시간 기준에. 자, 여러분 여기 동서울 터미널인데요, 쏘카 부르기로 EQC 300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쏘카 부르기를 사용해서 EQC 300을 쏘카 부르기를 해봤는데, 일단 쏘카 부르기 비용이 1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그 15,000원이 아깝진 않네요. 일단 이렇게 터미널에서 저 같은 사람 바로 내려서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기사님 가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그 부르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15,000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어쨌든 오늘 보실 차량은 벤츠 EQC 300 모델이고요. 세차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차가 개판이네요 진짜. 이런 걸 이렇게 쏘카로 그냥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진짜 개판 5분 전입니다. 이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네요.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진도 찍어야 되고, 외관 일단 사진 좀 찍어볼게요. 어떻게 이런 차를 렌트카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돌리는지 참. 이렇게 쏘카는 이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촬영을 또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에 탄 사람이 기스를 어디에다 어떻게 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놔야 이제 내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관 촬영을, 사진을 한 30장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진짜 내가 덤탱이 씌는 일 없고요. 이런데 지금 막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도 이런 쓰레기들이랑 다 있는데, 이런 쓰레기 안 치우는 것도 나한테 되게 나중에, 이게 전 사람이 안 치운 건데도 나한테 되게 페널티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하셔서 다 촬영하세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아예 동영상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박아놓으면 편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 미만으로 충전을 해서 반납을 하면 내가 15,000원의 페널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배달된 거 자체가 한 78% 정도밖에 배터리가 안 돼요. 이런 배터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50% 미만으로 갖다 주면은 15,000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어쨌든 쏘카로 벤츠 EQC 400 시승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내외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벤츠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반자율 주행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자율 주행 센서가 포함된 이런 큼지막한 그릴이, 손 한 뼘 되는 이만한 그릴이 들어가고, 이쪽은 가변형 그릴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릴이 있는데 안쪽이 이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금액에 좀 맞지 않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몰딩 마감이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로 같이 이런 부분처럼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입니다. 지상고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베젤이 들어간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 이 안쪽에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벤츠의 그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나 뭐 그런 헤드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헤드라이트 같은데요. 근데 블랙 베젤로 감싸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back of the Jeep. So baby, let's not talk about it. But I gotta know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벤츠 EQC 400 모델 같은 경우는 벤츠 GLC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크기 면에서는 크기 면에서 비교를 하는데 GLC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GLC보다 지상고가 많이 낮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이 스탠스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달려요. SUV긴 한데 SUV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낮고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해 보이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는 이런 EQC 이런 엠블럼들도 자리를 잡고 있고 휠 보면은 블레이드 타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려지는 그런 디스크 타입의 휠을 하고 있는데 피렐리의 스콜피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20, 그러니까 조금의 그런 승차감을 어느 정도 생각한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 그 스탠스의 그 낮음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앞쪽이 훨씬 높고 뒤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약간 쿠페형, 전체적으로 쿠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EQC 400 모델입니다.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ay you got me fiend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I'm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hy you act so extra. Let me in your section. Running through my mind. We got a connection. 그래서 뒤쪽에는 EQC 400과 포매틱 4륜구동, 풀타임 4륜구동의 엠블럼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트렁크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의 공간 자체도 GLC와 거의 흡사한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로는 넓은데 이 높이가 굉장히 좀 낮아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또 뒤쪽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또 접을 수가 있어요. 네,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이런 점은 굉장히 또 편리해요. 네,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신 차량이지만 예전에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 벌써 10년 더 된 그런 버튼들이랑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전에 남아있던 그런 재고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래쪽에는 이런 공간이 더 있네요. 벤츠 EQC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는 벌써 이렇게 가방, 백팩 3개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갔는데도 거의 꽉 찬 느낌이 드네요. 트렁크가 절대로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긴 넓은데 높이가 낮아서 많이 못 싣는, 요즘 나오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런 요즘 나오는 고급차들의 그 하나로 이어진 테일램프 형식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 이트론도 그렇고 EQC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쪽에도 다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지만 또 이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저런 이제 머플러 같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머플러스럽게 보이기 위해 크롬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칭찬해 줄만 하지만 저런 부분들, 저 몰딩 부분들을 다 몰딩 처리,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거에 대해서는 이 차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에 있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이 급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딱땡 열려요. 이거는 또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전기차 오너들은 이 맨날 충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요거를 고무로 되어 있으면 내가 수동으로 잡았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반자동이니까 너무 편리해요. 닫을 때는 그냥 닫으면 안 닫히고요. 네, 그냥 닫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충전 방식은 완속은 AC5핀, 급속은 DC콤보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쉽고 아주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스웨이드처럼 보이는데 스웨이드는 아니지만 스웨이드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열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레그룸은 GLC보다는 확실히 넓어요. 네, 벤츠 GLC보다 확실히 넓습니다. 한 E클래스 정도의 그 레그룸이 나오고요. 네, 송풍구는 없고, 송풍구는 있고 USB-C 타입 단자 2개랑 C가책 단자도 있습니다. 이거 온도 조절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레그룸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헤드룸도 뭐 나쁘진 않은데
키가 많이 큰 사람이 오면은 살짝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대시보드는 굉장히 좀 대시보드가 낮아서 이게 HUD가 필요 없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이 거의 블레이즈 코피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이코피,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거의 올라와 있는 그런 타입으로 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HUD가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HUD가 뭐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HUD의 그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에도 통풍 시트는 빠졌고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진짜 예쁘게 이 벤츠에 진짜 잘하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계기판 테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앰비언트는 벤츠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새는 이제 타 브랜드도 많이 잘하긴 하지만 이런 이 스타트 버튼이나 이런 데에서 이 벤츠의 감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계기판은 터치인데 생각보다 좋아요. 터치 반응이 좋긴 한데 이 움직이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느리다. 네. 그리고 EQ로 들어가 볼까요? 충전소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연비, 에너지 흐름, 차량, 배터리가 지금 77%라고 나오는 거네요. 네, 77%. 차량, 가속 제동력, 요런 거 요 화면으로 놓고, 이 계기판에서도 이 화면에 있는 걸 요렇게 옮겨와서 여기 양쪽 이 동그라미에다가 원에다가 넣어서 볼 수는 있고, 배터리가 이제 77%였는데 275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다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기어 노브는 예전에 사용하던 이런 컬럼 방식이 사용됐는데 이제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쉽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잘 있긴 한데, 컵홀더에 컵을 넣게 되면 이쪽에 또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쪽이 무선 충전 거치대고요. 모든 충전은 다 C타입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C타입 포트가 여기 하나, 여기 암레스트 안에 2개, 뒤에 2개 해서 총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제네시스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터치감이 뭔가 이 터치패드보다는 그냥 다이얼 방식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요. 볼륨 조절 버튼 이런 데 있고,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루프 적재가 불가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한번 달려보고요.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느낌이 어떠냐면 딱 체감이 테슬라랑 비교를 하게 되면요, 테슬라에서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로 갈 때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차가 지금 이게 벤츠에서도 거의 G바겐 빼고는 제일 무거운 차입니다. 2440kg거든요, 무게가. 2440kg의 무게를 하고 있는데, 2440kg라는 무게, 저까지 탔으니까 거의 한 2600kg 정도 됐거든요. 짐도 실렸고. 그런 무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게의 체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는다, 내가. 물론 한 2톤 정도, 이 차가 한 2톤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체감은 오는데, 2.4톤이나 2.5톤이나 되겠구나라는 체감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차가 이런 대시보드랑 이런 만듦새들을 다 봤을 때 경쟁차종인 모델 S나 모델 X 그들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작은데 이 차량 무게를 또 감안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테슬라도 이 정도 무게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딱 처음에 달려봐도 알 수 있는 게, 역시 벤츠에서 만들어서 그 잡소리들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에서 나는 그런 온갖 잡소리들 진짜 단 하나도 없고요. 역시 차는 벤츠지, 그런 느낌 듭니다. 2km밖에 안 왔는데 한 5km가 줄었습니다. 계기판에 이런 것들, 지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T맵을 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기능들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 눈이 굉장히 좀 호강스럽고
내가 굉장히 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좋은 최신 차량을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체감은 좀 들게 하는, 이 계기판 속도계도 진짜 디자인 되게 잘했어요. 색깔이며 이 바늘로 올라갈 때마다 이 속도를 딱딱딱딱 이 컬러가 바뀌는 테두리가 바뀌는 이런 것들의 디테일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디테일들,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점은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정말 조용하고, 제가 i3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BMW i3랑 비교해도 물론 금액 차이가 거의 한 4천 정도 차이가 나요. 4천 차이면은 말도 안 되는 차이긴 하지만, 비교의 의미가 없지만, 근데 또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 최신인데 또 이런 부분들은 완전 구식이란 말이지. 지금 이 위에 이 실내등이랑 이 버튼들은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되지 않았나요? 네, 그 정도 된 것들 같고, 또 블랙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알칸타라는 또 아닙니다. 이 운전을 하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가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이 전면을 주시할 때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이랑 이런 벤츠의 계기판이랑 이런 자자자자란 이런 조명들이 내 눈을 계속 이렇게, 내 눈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왜냐면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예쁜 건 정말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송풍구에 이 굉장히 스틸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에요. 만져보면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들도 이 로즈골드로 처리를 해놔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타신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만족감은 정말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행거리 자체가 지금 300km가 인증이라 아무리 잘 타도 400km 타거든요. 정말 연비운전하면 400km는 탈 수 있어요. 300km짜리 보통 100km 정도 더 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벤츠 EQC 같은 경우는 이 투어용이 아니라 이런 시내 주행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내 주행에 적합한 모델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주행거리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시내 주행에는 300km면 아쉽진 않습니다. 하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평균 주행거리가 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먼 사람 100km, 아주 적은 사람 한 10k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데 300km면은 한 2, 3일, 제조사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충전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예. 전기차 타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300km라고 일주일에 사람이 50km 탄다고 하루에 이게 6일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조차도 전기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제작을 한단 말이지. 단순 수치 가지고. 솔직히 300km면 한 3일, 많이 타봐야 3일에 한 번 충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0km까지 타진 않잖아요. 3일 정도에 이제 한 번씩 충전하는 그런 걸로 칠 때 300km면 전혀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없고, 물론 시내주행, 저는 이제 시내주행 위주로만 설명드리자면, 시내주행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차 크기예요. 차 크기가 너무 커. 이 주행거리라면 시내주행 타겟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시내주행 타겟으로 치자면 이게 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이든 지방이든 차가 큰 거는 불편하거든요. 시내주행에서는 BMW i3가 딱입니다, 여러분. 제가 BMW i3를 가지고 지금 시내주행으로만 2년 반 정도 됐죠. 2년 반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BMW i3는 정말 시내주행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다. 네. 진짜 이렇게 좋은 차는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EQC 400 같은 경우도 물론 금액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벤츠 EQC 400 정도 살만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은 이게 6천이든 8천이든 1억이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벤츠에서 나온 시내주행 전기차니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텐데, 이제 i3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타고 대부분 전기차들을
우리 본인이 타다기보다는 세컨카 혹은 서드카로 와이프나 뭐 우리 뭐 어머니 뭐 그런 이제 여성분들 타겟으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이 남편분이나 뭐 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가 이렇게 커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서울 도심에서 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 주차를 하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차가 생각보다 너무 커. 차가 C클래스도 서울에서는 혼자 다니기엔 조금 좀 큰 것 같고요. 차 크기는 이렇게 커서는 좀 안 된다. 이거는 너무 크다. 이 차가 큰 게 단점인 거죠. EQC 400은. 저랑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전기차, 요새 뭐 전기차들 다 실내 공간 배터리 때문에 작은데 얘는 그나마 실내 공간이 커서 좋지 않냐. 물론 실내 공간 큰 거는 박수 쳐주고 싶은데 주행거리랑 이런 걸 모두 다 따져봐서 만들었었어야 돼요. 경사로 밀림 방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벤츠 EQC 400은 제가 처음 타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점이지만 얘는 차가 커서 단점이다. 실내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 실내 공간, 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정도 실내 공간이면 투어하기에는 완전 충분한 공간인데 배터리 성능은 그만큼 안 돼. 주행거리는 그만큼 또 안 돼. 그렇다면은 차체 크기를 줄여서 시내 발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야 우리 차 일단 크게 만들고 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실험용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닌가. Goofies on the run, couple 40s in the backseat. Spirits in my lungs, got my voice a little raspy. Turn me to a yes man. Before we do this, girl, I got a question.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아, 벤츠 전기차라니. 되게 스티어링 휠 감이 되게 좋다. 왜 이렇게 시트 포지션 왜 이렇게 높이 붙었어? 키가 작으니까. 근데 얘가 무게 얼마 같아 있니? 지금 딱 체감이. 한 2톤? 2톤? 얘 2.5톤. 2.5톤? 말도 안 돼. 엄청 무겁죠. 2.5ton은 좀 오버한 것 같아. 근데 전기차라서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2.5ton이라고? 응. 배터리가 워낙 무거우니까. 야, 이것도 괜찮은데? 성능이? 얘 심지어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야. 아, 그래? 네. 이렇게 퍼포먼스를 갖춰 놓으니까 그거구나. 주행거리가 짧구나. 야, 이거 패브릭이네. 가죽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놨지. 겉에서 보기에는 근데 GLC랑 똑같은데. 응. 별거 없다. 스포츠 모드라고. 아까 노멀이 더 셌어 나. 안 그래? 여러분 지금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그 지하 주차장을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통로가 너무 좁거든요. 거의 코엑스 뺨칠 정도로. 코엑스까지는 아닌데, 코엑스까지는 아니지만 코엑스 뺨칠 정도로 좁아요, 이 통로가.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님들이나 뭐 여자친구 와이프들은 이 차를 가지고 이런 통로를 내려올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생깁니다. 근데 후방 카메라 되게 좋다. 해상도 진짜 좋아. 해상도도 좋고 이 라인 딱 벗어나는지도 알려주고. 여러분 후진기어 넣으면 보이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후진 넣으면은 이렇게 후방 화면을 보이는데, 아까처럼 이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서 탁 열리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도 칸 안에는 이렇게 쏙 들어오는 편입니다. 올림픽대로에 들어와서 반자율 주행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핸들 잡으라는 신호 되게 늦게 온다. 아, 그래? BM은 되게 빨리 오는데. 요새 현대도 빨리 오잖아. 그리고 지금 차 들어오는 거는 이런 건 못 잡네. 멈춰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이게 풀리는데 10초가 안 지나는 이런 막히는 길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근데 이런 합류도로 같은 데서는 이 합류하는 차들을 아예 잡아주질 못하네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중에서도 이 핸들링에 그 잡고 있는 그 힘이 많이 크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때도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오준 형이 운전하고 저가 운전하면서 굉장히 스포츠 주행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쏘고 갑자기 있다 쏘고 이런 주행을 많이 했는데도
배터리 효율은 굉장히 좋은. 제가 전기차 오너니까 이 배터리 떨어지는 체감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보통 이 정도라면 거의 100km는 좋게 썼어야 될 배터리인데 40km밖에 안 썼습니다. 아까처럼 풀악셀 밟는, 출발부터 풀악셀 밟는 그런 구간에서는 배터리가 2, 3km, 4km씩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배터리 효율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km 밖에는 안 되는 주행 가능 거리를 갖고 있지만 배터리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게 바로 이 EQC400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테슬라나 그런 이제 경쟁 모델 S, 모델 S나 모델 X, 그냥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400으로 나오지만 오늘처럼 이런 주행을 했을 때는 똑같이 주행을 했다고 쳤을 땐 걔네는 테슬라나 100km 정도가 떨어졌을 건데 EQC는 지금 진짜 40km밖에 안 떨어져서, 예전에 제가 EQC400 처음 나왔을 때 시승했을 때도 이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구나 라는 걸 느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EQC400은 오늘 시승으로 느끼게 된 점은 이 시내 주행에서는 깔 게 없다. 깔 거라고 치면은 차가 큰 건 오히려 시내 주행에선 단점이다. 차 넓은 거는 좋은데 크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바라죠. 근데 투어링용으로 나오려고 했으면 주행거리가 이러면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차는 결론은 큰 게 단점이지. 이 지금 앞에 가는 GLC랑 크기 차이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살짝 낮거든요. GLC보다는 낮은데, 그리고 GLC보다 이 리어행이 더 길어, 형님. 맞죠? 리어 오버행? 리어 오버행이 더 길지, 이 차가. GLC는 좀 잘린 느낌이 들고. 그치, 배터리가 깔려야 돼서 그런가 봐. 그치, 약간 르반테 같은 느낌이네. 네, 맞아. GLC, 그래서 GLC보다 실제로 차가 더 긴지는 그 재원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EQC400의 단점은 차가 큰 게 단점이다. 근데 이 단점은 주행 가는 거리를 커버하기 위한 단점이다. 벤츠 EQC400을 오늘 하루 시승을 하면서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런 소음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소음적인 면이나 떨림, 잔진동, 스포츠 모드에서의 안정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도 역시나 벤츠의 그런 감성을, 벤츠의 주행 감성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실내에서도 굉장히 전기차스러움을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곳곳에 이런 소재들이며 벤츠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런 패턴들, 이런 송풍구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은 이제 차차 벤츠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차례차례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벤츠에서도 이 정도로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우리도 전기차 만들 수 있다는 좀 보여주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차후에 나올 EQC, 이게 EQC인데 EQE, EQS 같은 이제 전기차들에서는 얼마나 이제 물론 주행거리가 문제겠지만 얼마나 더 좋은 주행거리를 가진 그런 차들이 나올지, 그럼 차가 갖춰야 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췄고 이제 주행거리만 갖추면 되거든요. 실내 공간도 잘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갖춰야 할 주행거리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벤츠 EQC400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ay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I'm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hy you act so extra? Let me in your section. Running through my mind, we got a connection. Back home ain't the same. Your pop's drinking all the time. You just wanna get away. Come hop up in my ride. Two goofies on the run, couple 40s in the backseat. Spirits in my lungs, got my voice a little raspy. Turn me to a yes man. Before we do this, girl, I got a question.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ay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yeah.